플러싱 노던 H마트몰에서 부당하게 견인해가는 차를 말리기 위해 나섰던 한인이 견인기사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이 연방검찰의 수사권으로 들어갔습니다. 연방수사국이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의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프리체크 시스템이 이달부터 일부 국지선 탑승에도 확대 적용됐습니다.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우정국이 토요 배달을 지속한다면 우편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플러싱 노던 156 스트릿에 위치한 H마트몰에서는 무차별적으로 차량을 견인해가 쇼핑객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데요. 부당하게 견인해가는 차를 말리기 위해 나섰던 한 한인이 견인기사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3일 오후 1시 20분경 견인회사 직원과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인 남성이 H마트 몰래 주차장에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플러싱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하동현 씨가 다툼을 말리기 위해 차에서 내려 견인회사 직원에게 무슨 일로 견인하는 것이냐, 정당하게 견인하는 것이냐고 묻자 견인회사 직원은 욕설을 하면서 하 씨의 우측 얼굴을 손으로 수차례 가격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하 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가해자인 견인회사 직원을 체포하지 않고 하 씨를 아무 이유 없이 체포해 구금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제 옆에 선 사람한테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친구가 나를 때렸다. 아무 이유 없이 때렸다. 저 친구 너 체포를 해야 된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 들은 척도 하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안 씁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하 씨는 경찰이 견인회사 직원의 말만 듣고 아무 설명 없이 체포를 했으며 자신의 말은 듣지도 않고 묵살해 버렸다는 주장입니다. 뭐 말 한마디 안 씁니다. 왜 체포했는지 뭐 했는지 이유 한마디 말도 않고 그러면서 그 경찰이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You don't speak English, I don't speak Korea. 저는 무지무지하게 그 말이 기분이 나쁩니다. 지금까지도 기분이 나쁩니다. 하지만 견인회사 직원은 하 씨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 씨는 지난 3일 주차장에서 견인회사 직원과 말다툼을 벌인 40대 중반의 한인 남성과 주변에 있던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 씨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게 담당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여러 가지로 법적 문제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우선은 디스미스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는 이제 증인이나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카메라도 없고 그래서 증인들의 제보가 가장 결정적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퀸즈 한인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수습에 나섰습니다. 한인회는 이번 사건에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 또 다른 한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백구 경찰서에 그 경찰 자문위원회하고 이제 연대해서 백구 경찰서에 저희가 항의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경찰 내사팀에 저희가 이거를 제공할 것입니다. 하 씨는 현재 폭행죄로 기소돼 오는 6월 26일에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이 연방검찰의 수사권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번 사건을 조속히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고 연방검찰은 보완 수사할 내용이 있는지 어떤 혐의를 적용해야 하는지 등을 정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한미 외교 당국 등에 따르면 연방검찰은 윤 전 대변인 성추행 신고를 받은 워싱턴 DC 경찰로부터 사건 개요와 수사 상황에 대한 보고와 함께 법리 검토 등 수사 지휘를 요청받았습니다. 경찰 보고 내용에는 피해자 진술 내용과 CCTV 등 증거물 현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은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검찰은 앞으로 7일에서 10일간 수사를 지휘하고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조사 방법과 신병 확보 방안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외교당국 관계자는 미국 사법당국이 한국 외교 법무 채널을 통해
윤 전 대변인 소환장을 보내올 수 있고 한국 수사기관에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직접 조사를 부탁하는 공조수사 요청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주미 한국 대사관은 이번 사건을 조속히 수사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공식 전달했으며 이번 사건 여파로 대사관 근무 인턴들에게 이번 사건 외 다른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팰리세이드 파크타운이 연방수사국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환장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수사요원들이 펠팍 비즈니스 인 허가 관련 조사를 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조셉 마리니엘로 타운 변호사는 지난 10일 타운이 연방 수사국으로부터 2개의 소환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타운 정부 측은 이 소환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록을 요청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타운 정부 기록을 관리하는 마틴 고보 클럭도 소환장의 내용에 대해 함구했으며 제이슨 킴 부시장 역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소환장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변호사는 타운이 보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규정에 대한 서류라며 연방수사국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연방수사국의 소환장 발부 소식과 함께 지난주부터 연방수사국 요원들이 팰리세이드 파크 업소들을 돌며 비즈니스 관련 인허가 조사를 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수사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펠팍타운은 2-3주 내로 연방 수사국이 요청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시퀘스터 시행 후 미국의 재정 적자 폭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래 처음으로 재정 적자가 1조 달러를 밑돌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오늘 2013 회계년도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6,42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의회 예산국이 지난 2월 올해 적자 규모가 8,4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두어 달 사이에 전망치가 2천억 달러 이상 더 내려간 셈입니다. 9월 말까지 이 같은 전망이 유지된다면 연방정부의 세수입과 지출 격차가 1조 달러 밑으로 떨어지기는 2008년 이후 처음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취임하고 나서 적자 규모는 4년 연속 1조 달러를 넘겼으며 재정 흑자를 달성한 것은 2001년이 마지막입니다. 의회 예산국은 2014 회계년도 적자는 올해보다 더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같은 재정적자 축소 요인은 올해 초 재정절벽 협상을 통해 부유층의 세금은 물론 중산층의 소득세까지 실질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세수입이 늘었으며 국방비 등을 포함해 지출을 대폭 줄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국제선 탑승 시 세관 통과가 간편해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신발이나 벨트를 벗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는데요. 이달부터 프리 체크 시스템을 일부 국제선 탑승자까지 확대하면서 신원이 확인된 여행자들은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은 프리체크 시스템을 이달부터 일부 국제선 탑승자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발이나 벨트를 벗거나 노트북 컴퓨터를 가방에서 꺼내지 않아도 되고 알몸 투시기로 불리는 전신 스캐너와 촉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돼 탑승 수속 절차가 한결 간편해졌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은 승객들의 편리를 위해 승객의 탑승권 이름 옆에 프리체크를 표시해 승객들이 미리 보안 검색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존 피스톨 연방교통안전청 청장은 신원이 확인된 여행자들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만 신원 확인이 필요한 여행자들에 대해서는 감시를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프리체크 시스템의 확대 운영으로 효율적인 공항 운영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가동된 프리체크는 개인정보를 미리 입력해 놓은 여행객의 소지품 검사 등 보안 검색
검색 절차를 완화해주는 제도로 현재 JFK 공항과 라가디아 공항, 뉴저지 뉴악 공항을 비롯해 5개 항공사 40개 공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은 이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생활 방식에 크고 작은 변화들을 가져온 인터넷으로 인해 우편 이용은 급감했고 우정국은 지출을 줄이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우정국이 토요 배달을 지속한다면 우편 요금을 또 올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우정국은 지난 10일 올 회계년도 2분기 동안 순손실이 19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발표하고 의회가 토요일 배달 중단 등 비용 삭감 조치를 승인하지 않으면 우편 요금을 올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패트릭 도나유 우정국장은 현 상태가 지속되면 10월쯤에는 운영자금이 사흘치 정도밖에 남지 않게 된다며 원하지는 않지만 우편 요금 인상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우편 요금 인상은 1, 2센트 수준을 넘어서는 큰 인상폭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편 우편 요금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우정국을 감독하고 있는 연방정보위원회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우정국은 2016년까지 매년 200억 달러에 이르는 비용을 절감해야 합니다. 지난 2분기 손실액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40%가량 감소했지만 운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의회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의회 내에서도 최근 우정국 재정 개선을 위한 법안 처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자동차 인스펙션에 드는 비용은 $50 정도입니다. 물론 주정부가 운영하는 지정 검사소에 가면 무료지만 불편함도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자동차 인스펙션 민영화를 검토 중입니다. 레이먼드 마티네즈 차량국 행정국장은 최근 주 하원 의원들을 만나 자동차 검사의 민영화 계획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동차 검사 민영화 방안은 확정된 것은 아니며 만약 결정된다 해도 빨라야 3년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저지주는 현재 차량 소유자들이 차량국 지정 자동차 검사소에 가서 검사를 받을 경우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이때 차량 한 대당 $20씩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주정부 지정 자동차 검사소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600만여 대의 등록 차량 중 20% 정도는 일반 자동차 정비소 등에서 대당 $50씩을 주고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국은 자동차 검사가 민영화하면 지원금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의회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과 차량 소유자들이 이에 반대하며 자동차 검사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민영화 이야기를 꺼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뉴저지 정부의 자동차 검사 민영화를 놓고 로또 시스템 민영화처럼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지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